그럼 이상훈 교통계획관께서 심야 시간 통행 실태 및 신설 운행 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7회째 맞는 식목일인데요. 서울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심야버스, 올빼미버스 확대 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시내버스가 끊긴 심야 새벽 시간, 분주하게 긴 하루를 마무리한 자영업자, 회사원부터 시험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 그리고 꼭두 새벽 일터로 나가는 필수 노동자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올빼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버스는 이렇게 늦은 밤, 새벽까지 지속되는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버스가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하철이나 시내, 마을버스가 운행이 중단된 심야 시간에도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빼미버스는 심야 시간에 이동해야 하는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교통복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도시, 런던, 파리 등에서도 심야버스를 운행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런던의 경우에는 무려 110년 전인 1913년에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심야 이동의 불편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올빼미버스라는 이름으로 심야버스를 도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도입 9년째를 맞이한 올빼미버스는 많은 분들의 호평 속에 심야 시간대 시민들의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 9개 노선 72대가 운행 중이며 하루에 약 9,000명에서 13,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빼미버스는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한 확대 운행으로 서울 전역을 더 촘촘하게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먼저 심야 시간 통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2021년 11월 한 달간 0시부터 4시까지의 통신 데이터, 교통카드 등 빅데이터 약 2억 건을 분석한 결과 심야 시간 이동은 하루 평균 약 32,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이용 수단은 택시가 26.1%로 가장 많았고 유동 인구는 강남, 홍대, 여의도, 종로 등 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야 시간대 통행량, 여기서 통행량은 출발 또는 도착을 말합니다. 심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이 발생한 주요 지역으로는 여의도, 홍대, 종로, 잠실, 강남, 사당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호선 구간의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이동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망 형태로 만들어진 것처럼 심야버스 역시 주요 통행 발생 지역에서 주거 지역을 연계하는 노선망을 구축해 심야버스 네트워크를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많은 통행량이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주요 지역으로부터 일부 지역으로 심야버스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에서는 노량진, 숭실대 등 동작구 구간, 홍대에서는 마포, 은평 구간, 종로 등 도심에서는 강북 구간 등이 해당됩니다. 이 사각지역 내의 이동인구는 약 17만 7천 명으로 심야버스 노선 신설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일상 회복을 위한 여러 방역 완화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일 22시 이후 시행하던 대중교통 감축 운행을 3월부터 정상화했고 정부는 4월 4일 어제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 연장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10인으로 늘리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심야 시간대 이동 편의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올빼미 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 수는 68%가 증가했었습니다. 서울시는 4월 18일부터 올빼미 버스 확대 운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9개 노선 7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14개 노선 100대로 운행 노선과 차량 대수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번 올빼미 버스 노선 확대는 앞에 설명드린 심야시간 통행 실태 분석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첫째, 심야시간 이동 사각지역에서 도심과 강남 간 동서축을 연계하고, 둘째, 한강을 중심으로 도심과 부도심 간 남북측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야 이동 사각지역으로부터 도심, 강남 간 동서축을 연계하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N34번입니다. N34번은 상일동역, 천호역, 잠실역, 강남역, 신사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고덕동, 천호동 등 강동구 일대는 늘 강남권 이동 수요가 있었지만 심야버스가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 일대에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잠실, 강남 등 주요 상권 연결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4대를 운영합니다. 다음 N64번입니다. 개화역, 화곡역, 영등포역, 숭실대 있고요. 강남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노량진역, 상도동, 사당동 등 동작구 역시 강남까지 가는 심야버스가 없던 사각지대로 서남권부터 강남권까지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8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N72번 노선입니다. 은평 차구지, 상암 DMC, 신촌역, 이태원역, 신설동 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상암동부터 홍대, 신촌, 홍대, 이태원은 유동인구가 많아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 필요성이 늘 제기됐던 구간으로 그동안의 불편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한강을 중심으로 도심, 부도심 간 남북측을 연계하는 노선들입니다. 먼저 N32번입니다. 송파 차부지, 잠실역, 건대입구역, 왕십리역, 신설동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잠실, 건대입구, 왕십리 등 부도심은 학생과 직장인의 이동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심야버스 노선이 없었습니다. 의뢰지구와 거역, 오금동 등 송파구 사각지대까지 연결됩니다. 4대를 운영합니다. N51번입니다. 시흥동, 신도림역, 당산역, 홍대입구역, 신촌역, 광화문, 하계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영등포, 당산, 신촌, 홍대 등 번화가 밀집 지역에서부터 안암동, 월곡동, 하계동 등 사각지역을 연결하고 지하철 2호선 단절 구간인 당산, 신도림역도 연결함으로써 지하철 2호선 순환 심야 노선망이 완성됩니다. 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N75번입니다. 연신내역, 홍대 입구역, 신촌역, 광화문역, 강남역, 신림역 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강남, 논현, 서울역, 광화문 등 이동 수요가 매우 많은 주요 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남북측으로 85.9km, 신설 노선 중 최장 거리로 은평 서대문구 사각지대와 도심을 연결합니다. 그 밖에도 과밀 구간이었던 신림, 강남역 구간의 추가 운행으로 차내 혼잡도 개선도 기대됩니다. 8대를 운행합니다. 이렇게 신설되는 올빼미 버스는 총 6개 노선 36대인데요. 기존 운행하던 8대를 운행하던 N65번을 노선 분리, 연장을 해서 신규 증차 대수는 28대입니다. 근본 올빼미 버스 확대 운행으로 동서, 남북 간의 이동 연계성을 높여 서울 전역으로 촘촘하게 심야버스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빼미 버스 확대 운행을 통해 다양한 기대 효과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객이 최대 1만 5천 명에서 약 2만 명대로 크게 증가하고 택시 요금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확대에 따른 혼잡도 개선, 주요 상권 연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들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먼저 4월 18일 운행 개시 전인 오늘 4월 5일부터 17일까지 정류소 및 노선에 대한 사전 시민 홍보와 BMS, 교통카드 시스템 반영 등 준비 과정을 거쳐 4월 18일 월요일부터 N5일, N64, N7일, N75 등 4개 노선을 운행하고 5월 1일부터는 N32, N34 2개 노선을 운행을 개시합니다. 향후 혼잡도 등 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확대 운행되는 올빼미 버스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 KBS 최유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KBS 최유경입니다. 기존에 올빼미 버스가 배차 간격이 좀 다소 넓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노선을 확대하면서 배차 간격을 축소하는 점은 혹시 같이 고려해 주시지 않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노선 확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로 노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그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기존 운행되던 올빼미 버스의 배차 간격이 좀 높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그 차량 증차가 없기 때문에 기존 노선들은 기존에 유지하던 그 배차 간격을 유지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 예산 문제는 저희가 사실 올빼미 버스는 예산 그 서울시의 재정 부담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시민 편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대략 그 보통 시내버스에 대비해서 한 50%의 비용이 듭니다. 한 35만 원 수준 대당 하루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 그 운행하던 올빼미 버스 운행 현황 그리고 추가로 확대 운행하는 노선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보완사항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그 노선들의 혼잡도가 심하다고 하면 증차도 가능하고 또 새로이 그런 새로운 노선들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노선 신설도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운행하고 있는 노선들이 승객들이 과소한 경우에는 축소한다든지 폐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기자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예,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님. 최근 심야 시간에 그 택시 잡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심야 시간 이동 올빼미 버스와의 좀 연관관계라든지 이번 증차를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 취지를 택시 승차 대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 심야 시간에 그 택시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이제 부족한 게 이제 계속 그 지적돼 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들도 최초에 도입하게 된 것들도 그런 심야 시간대
그 수요에 비해서 대중교통이랄지 택시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심야 시간 그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 업계 반발은 어떻게 택시 아, 업계 그 저희가 이제 그 올빼미 버스를 이제 확대 운행을 할 때, 그리고 최초에 도입을 할 때도 택시업계 의견을 들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확대 계획을 갖고 택시업계 협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택시업계 입장에서 어쨌든 주어진 그 파이에서 새로 이제 올빼미 버스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그 경합 관계로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야 시간대 그 이제 택시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 올빼미 버스가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에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선아 수업통역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